2월에 있었던 이슈는 여태까지 이슈들 중에서 세력의 의도가 가장 진하게 묻어 있었어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힘들었던 2월이 다 가고 이제 3월이 왔네요. 저는 여태까지 상황인지라 매크로적인 이슈를 다뤄드리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일기장 같은 곳에서 차트적인 대응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밤낮 안 가리고 차트만 보느라 영상이 많이 지체됐었네요. 그만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이 정말 깊고 수상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아마도 와, 이러다 코인판 끝나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 매일매일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 언제 오를까라는 주제보다는 지금 나오는 하락이 진짜 코인판을 끝내는 하락인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번 하락에 숨겨진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하락장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영상일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거나 맞는 것 같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2월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악재 이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월 3일 있었던 관세전쟁 이슈와 또 하나는 2월 21일 있었던 바이빗 거래소 해킹 이슈가 있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간 아까우니 바로 본론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2월 3일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자산시장이 일제히 하락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의 긴장이 고조됐고 그에 따라 하락했었죠. 2월 3일 당일 기준 8%가 하락하면서 3.2조 원에 달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으며 그 양이 무려 코로나 FTX 사태 때 발생했던 청산 규모보다 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은 8%가 빠졌지만 이더리움은 2월 3일 당일 기준 무려 31%가 빠지면서 암호화폐 통틀어 단일 청산량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보장된 코인이 하루 만에 31%라니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 중에 툭 튀어나온 이슈 중 하나가 북한이 하이퍼리쿼드라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롱을 쳤다가 70만 달러치의 이더리움이 청산을 당했다는 이슈였었어요. 북한 트레이더들 다 막 아오지 탄광 간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었었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더리움은 예전부터 수상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었거든요. 이러한 수상적인 기분만을 가진 채 넘겼다가 또 다른 악재 이슈 바이빗 해킹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금고와도 같은 오프라인 지갑 주소에서 핫 월렛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해커들이 이 물량을 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송금을 할 때 보내는 송금인과 돈을 받는 수취인이 있죠. 근데 원래 수취인이 A인 줄 알고 보냈더니 B로 도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송 화면을 해킹해서 사실은 B 주소인데 껍데기만 A 주소로 보이게끔 하여 그 물량을 꿀꺽한 거죠. 저는 이게 단순 악재라고 보기에는 냄새가 너무나도 납니다. 왜냐하면 바이빗 거래소는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70에서 80%를 해킹 위험이 없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나머지 자산을 바로바로 입출금에 쓸 수 있는 핫 월렛에 보관하죠. 비유하자면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은 미국으로 따지면 지급준비금과 같은 거예요. 돈 창고죠. 그 금액이 162억 달러, 하나 약 23조입니다. 그중 이번 해킹 피해로 2조 1000억 원어치
러시의 자산이 탈취당한 거고 모두 이더리움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업비트에서 종목을 투자할 때 코인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수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이더리움만 들고 있는 지갑에서의 전송 중 탈취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해커들은 도대체 원래 바이빗에서 보내려던 주소를 어떻게 알고 A라는 껍데기로 보이게끔 한 것일까요? 역대 가장 많은 이더리움 물량을 이체할 때 어떻게 그 보내려던 주소를 알고 해킹을 해서 가로챈 건지 타이밍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보통은 저렇게 큰 자산들은 거래소에서 쪼개어 보내기 마련인데 한꺼번에 지급준비금의 9%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금액을 한 번에? 여러분들도 듣다 보니 조금 수상하시죠? 이제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릴게요. 현재 이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의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이비트 회장 벤저우도 라자루스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 일어났었던 이더리움과 북한과의 이슈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2019년 업비트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더리움 탈취 사건 또한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이는 약 33만 개의 물량에 해당했습니다. 이때도 밝혀진 해커 조직이 북한의 라자루스이고 그 많은 코인 중에 이더리움만 탈취당했었습니다. 2월 3일에 있었던 북한의 이더리움 롱청산 그리고 과거 업비트부터 현재 바이빗까지 왜 북한은 이더리움만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상한 타이밍에 딱 해킹을 해서 탈취를 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이 뒤섞인 가운데 2월 3일과 바이빗 해킹 사건이 있었던 2월 21일 사이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굉장히 수상한 트위터가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바로 북한이죠. 얼토당토 않는 걸로 엮어서 음모론을 만든 것 같아 보여도 아직도 얽혀있는 게 또 있습니다. 코웃음 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때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바쁘게 행정명령들을 발표하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였는데 신기한 건 이 트럼프가 관세를 현재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확정적으로 매긴 상태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나라들 중에서 딱 러시아만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전쟁 국가인데도 말이죠. 원래 트럼프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브릭스라고 하는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도 했었죠. 근데 갑자기 러우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면서 러시아를 싫어하는 트럼프가 푸틴이랑 웃으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오래 끌고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무기 팔고 생필품 팔아서 이득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빚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의 출신지가 러시아입니다. 트럼프의 개인 지갑이나 트럼프가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갑을 까보아도 다른 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을 매집한 비중이 가장 커요.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그렇게 영상 허술하게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미국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고 수상한 다른 것도 아닌 이더리움을 조금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으로 계속해서 고집하며 들고 있는 트럼프는 비탈릭과의 내통이 있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며 비탈릭은 러시아와 붙어있는 북한을 통해 어떠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아요. 북한이 이더리움을 롱을 치다 털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해킹 사건 또한 비탈릭이 북한 해커 조직들에게 어떠한 정보나 네트워크 허점을 흘려주지 않고서야 이러한 타이밍에 그 거대한 물량을 털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비탈릭은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공산주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큰 그림을 본다고 했었죠. 저는 앞으로 이끌 암호화폐 산업의 약점을 지우기 위해 단점을 찾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비탈릭도 이더리움 팩트라 업데이트를 3월에 진행한다고도 했었죠.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들에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취약점을 밝혀내라고 본인들의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위해 정보를 흘렸으며 당시 가격을 내려 개미들을 털어야만 했던 기득권이 명분삼아 알맞은 타이밍에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라는 대형 미국 거래소이고 얘네들은 이더리움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전쟁 국가이자 비탈릭의 출신 국가 러시아 상대로 아무런 압박조차 없었으며 트럼프는 개인 지갑이든 프로젝트 지갑이든 이더리움만 모아대고 있었고 내부자의 소행이 의심될 정도의 정말 수상한 타이밍에 대량으로 탈취된 이더리움을 비롯하여 과거에 수법과 물량과 종목이 똑같고 그 해킹 조직이 북한이라는 점, 그 북한은 계속해서 이더리움만 고집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슈 중간에 있었던 비탈릭의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수상한 트윗. 대기업과 기득권들은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이더리움만 해킹당하고 이더리움만 욕하기 바쁘죠. 지금과 같은 순간에도 세력과 개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이슈들이 전혀 상관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더 나와야 제가 보이는 그림이 뚜렷해지겠지만 저는 기득권을 포함한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어떠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하락은 의도됐고 계획된 개미들을 털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뚜렷한 정보들이 세력들의 수상한 움직임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공유해야 의미가 있기에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그냥 제가 소통하고 일기장처럼 활용하는 텔레그램 방도 심심하면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가셔도 됩니다. 돈 받는 건 없는데 아마 텔레그램이라는 무료 어플을 따로 깔으셔야 할 거예요. 광고 이런 거 들어와서 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장처럼 써놓기 좋아서 열어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볼게요. 사토시였습니다.